물질의 특성 중에서 용해도인데 용해도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계산하고 이래야 돼가지고요. 좀 어렵고요. 정의를 좀 잘 알아서 정의에 맞춰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되고, 일단 용해도는 용해되는 정도를 말해요. 용해되는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녹냐 뭐 이런 건데, 용해도가 물질에 따라 달라요. 물질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 용해의 정의는, 용해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고르게 섞이는 현상, 그러니까 고르게 섞여야 돼. 그래야지 용해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용해되는 거는 고르게 섞이는 현상이고, 이때 녹는 물질 있어요. 녹는 물질. 녹는 물질은 용질이라고 합니다. 용질. 설탕이 녹을 때 설탕이 녹는 물질이고요. 설탕을 녹이는 물질이 있어요. 녹이는 물질. 녹이는 물질은 용매입니다. 용매. 물이 용매고, 그래서 녹는 과정 있죠. 녹는 과정은 용해고, 용해. 녹아서 이제 만들어진 그 균일 혼합물,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 균일 혼합물이거든요. 균일 혼합물은 용액이라고 합니다. 용액, 설탕물이 용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질, 용매, 용해, 용액 다 이제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근데 이제 녹아 있는 용액 중에 계속 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탕을 물에다가 이렇게 녹일 때 첫 숟가락은 다 녹아. 두 번째 숟가락도 다 녹아. 한 5숟가락 정도 녹이니까 여기 좀 남아, 이렇게. 그리고 계속 녹질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녹다 보면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있어요. 최대로.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을 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포화용액. 포화됐다. 더 이상 녹을 수가 없다. 최대로 녹아있으면 포화용액이라고 하는데, 이 최대로 녹는 양이 온도에 따라 달라요. 온도에 따라. 근데 뭐 초등학교 때도 실험해 봤겠지만, 이제 가열하면서 녹이면 더 잘 녹아요. 입자운동 활발해지고 더 잘 녹습니다. 그래서 봐봐요. 온도가 높아지면 최대로 녹는 이 포화 상태 용액의 양이 증가를 해요. 물론 여기 용해도라 써 있는 거긴 한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많이 녹아요. 많이 녹습니다. 근데 그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보다 적게 녹아 있어.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불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포화가 안 돼. 불포화 용액. 걔는 더 녹일 수 있어요. 더 녹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포화 용액은 최대로 녹인 거고, 불포화 용액은 좀 더 녹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해도라는 거는 용해되는 정도인데,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 이게 정입니다. 이 정.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요거를 용해도라고 합니다. 용해도. 어떤 온도에서, 온도에 따라 다르거든요. 하여튼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 중요한 게 용액이 아닙니다. 이거를 용매입니다. 용매. 용액이 아니야. 용액 100g이 아니고 용매 100g이에요.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지금 용해도 써져 있고, 그람 퍼 물 100g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물이 용매인 거죠.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그람수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직선, 이렇게 선분상에 있는 것들은 포화용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질산나트륨 예를 들어서 20도씨면은 한 90g 가까이 녹아요. 그러니까 물 100g에다가 한 90g 정도 녹일 수 있어요. 질산나트륨이라고 하는 애는. 근데 온도가 올라가서 한 60도씨가 된다. 80까지 할까요? 80도씨가 된다. 그럼 쭉 따라 올라가 보시면은 한 150까지 녹아요. 그러니까 가열하면 더 많이 녹는다고. 이해하겠어요? 네. 예. 근데 이게 기준이 뭐냐면 물 100g당 얘는 90g,
얘는 물 100g당 한 150g 녹는 거예요. 용해도의 그 뜻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그 질산칼륨이라는 애가 파란색인데 얘가 한 20도씨면은 한 30g 정도 녹는데 100g당 물 100g당 뭐 한 60도씨 정도 되면은 110g 정도 녹아요. 이해 가요 이게? 용해도가 110이잖아. 물 100g당 110g까지 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 한 20도씨에서 한 요 정도 녹았는데 30 얼마 정도 되는데 100도씨가 돼도 아직 40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천천히 더 많이 녹는 거고 얘는 온도에 따라 급격하게 많이 녹는 거고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또 용해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같은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용해도는 용매와 용질의 종류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뭐 보통은 용매를 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무튼 용매랑 용질이 서로 이제 친할수록 많이 잘 섞입니다. 그래서 뭐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지금 황산굴이나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이런 애들은 원래 물에 잘 녹는 물질인 거지. 자, 그래서 고체의 용해도, 고체의 입자들은 용해가 되려면 막 이렇게 뿔뿔이 헤어져야 돼요. 고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를 물에 녹이려면 얘가 헤어져야 돼. 이렇게 끊어지고. 이건 결합을 끊으려면 온도를 높이면 결합이 끊어져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더 증가합니다. 대부분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근데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다. 고체는 그 용매 안에 퐁당 집어넣어 놓으면 땡이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압력을 특별히 뭐 가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고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이거 아셔야 되고 고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그래서 용해도 곡선상에 있는 점은 그 온도에서의 포화 용액이다. 이 온도에서 질산칼륨 요만큼까지 녹고 이 온도에서 요만큼까지 녹고 그래서 곡선상의 점은 그 온도에서의 포화 용액입니다. 용해도 곡선 기울기가 크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질산칼륨이 그래프가 제일 기울기가 커요.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많이 녹는데 온도가 낮으면 조금밖에 안 녹으니까 나중에 이거를 석출할 거거든. 석출. 이만큼이 석출이 많이 돼. 석출되는 결정량이 많다. 그러니까 많이 녹였다가 식히면은 안 녹는 게 많아가지고 석출되는 양이 많아집니다. 반면에 염화나트륨은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되게 거의 낮아요. 그쵸? 이거는 조금밖에 안 생깁니다. 석출되는 양이. 왜냐면 용해도 차가 별로 안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출되는 양을 계산하려면 처음 온도에서 녹아있던 용질의 양에서 냉각을 해. 냉각을 하게 되면은 온도가 낮아지는데 그때 용해도만큼은 녹아있고 나머지는 석출되니까 빼주셔야 돼요. 처음 녹아있던 용질의 양에서 남아있는 애, 녹아있는 애 빼고 나머지는 석출이 됩니다. 기체 용해도는 좀만 이따 하고요. 자, 어려워요. 처음 보는 거 어렵습니다. 용해도 곡선이 요래. 근데 요게 점이 여기 찍혀 있어. 그럼 그거는 이 온도에서 지금 불포화 용액이라는 거야. 불포화 용액. 얘를 포화시키려면 더 많이 녹여요. 더 많이 녹여도 되고 온도를 낮춰요. 그러면 포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다 보면 포화가 되고요. 온도가 더 많이 녹이다 보면 포화가 되고 온도를 낮추거나 아니면은 더 많이 녹이면 포화 상태가 될 수가 있다.
기체 용해도는 잠깐만 있다 하고, 자, 칸 채우기 옆에 해볼게요.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 녹는 것은 용질, 다른 물질을 녹이는 것은 용매.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을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용해도라고 한다. 기체 용해도는 아직 안 했는데 잠깐 그냥 이것만 하면은 온도가 낮을수록 증가하고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이런 거 이제 사이다 같은 거 이제 뭐 그 뚜껑을 따요. 그 순간 그렇게 따놓은 상태로 보관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다 날아가고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은 높을수록 증가하는데 이거 좀 이따 아무튼 좀 이따 하고 좀 다른 얘기여가지고 기체 용해도 빼고 1번 7번부터 10번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설탕을 녹이는 거기 때문에 설탕이 녹는 거죠. 예, 그럼 용질이 되는 거고, 녹이는 물질은 물입니다. 용매고요. 용매. 이거는 용해라고 합니다. 용해. 이 과정을 용해라고 하는 거고, 고르게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은 용액이 되는 거고, 용해도는 같은 물질이라도 온도에 따라 다름으로 특성이 아니다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 틀렸고,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지가 않고, 질산나트륨은 이렇게 되고 질산칼륨은 이렇게 되고 뭐 다르잖아요, 그렇죠? 용해도는 특성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용해도 곡선은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뭐 맞는 거고요. 용해도 곡선상에 있는 점은 그 온도에서의 포화 용액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 양입니다. 포화 용액이 되는 게 맞고요. 용해도 곡선 기울기가 작을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크다. 아니죠.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커야지 되는 거고. 자, 9번에 물 25g에 고체 물질 10g을 녹였더니 포화 용액이 되었다. 60도씨에서 용해도는. 근데 용해도의 기준이 얼마냐면 용매 100g당이야. 100g당. 근데 25g에 10g 녹였어요. 그럼 물을 4배를 더 많이 떠놨어. 그러면 녹는 양도 어떻게 될까요? 4배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100g에는 A가 40g이 녹을 겁니다. 그럼 용해도는 사실 용해도는 원래 단위가 없어요. 40만 쓰면 돼. 40. 원래 뭐 그램 퍼 물 100g 그렇게 쓰면 되는데 이제 그냥 40만 쓰시면 됩니다. 용해도. 중요한 거는 물 100g당 녹는 용질의 그램 수야. 용매 100g당. 10번에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애가 누구죠? 아니에요. 질산나트륨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질산칼륨 기울기가 더 급합니다. 그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질산칼륨이고, 70도씨 물 100g에 질산나트륨을 녹여 포화 용액을 만든 후,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읽었는데 70도씨면 여기입니다. 쭉 올라가면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얼마냐면 140이에요. 그럼 무슨 용이냐면 이제 여기 봐봐, 물이 100g이었잖아. 100g. 그러면 100g에 140g을 녹였다라는 거야. 최대로. 왜냐면 여기 뭐라 되어 있냐면 포화 용액을 만들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로 녹였다라는 거야. 최대로. 근데 20도씨로 생각했대. 근데 20도씨의 용해도가 얼마냐면 대략 한 30 정도 되는 거예요. 30. 그러니까 20도씨가 되면은 30밖에 안 녹는 거예요. 30이 최대 녹는 겁니다.
그래서 녹아 있는 건 30이고 나머지는 안 녹으니까 110g이 석출되는 거예요. 이만큼 석출됩니다. 석출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녹았다가 다시 고체가 되는 걸 석출된다라고 해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요거 해야지 여기 미안해. 뭐 87g까지만 뭐 하는 거야? 그것까지만 녹는 거예요. 87g까지만 녹는 거고 나머지는 안 녹는 거예요. 최대로 87까지만 녹는 거예요. 그래서 빼면은 3이고 이거 3이니까 53g? 53g이 석출되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최대로 녹인 거에서 온도를 낮춰. 그러면 그때 용해도가 그 8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빼주시면 됩니다. 잘못 뺐나요, 내가? 잘못 뺐네. 53 아닌데? 맞아요? 맞네. 53g 석출되는 겁니다. 자, 기체 용해도는 좀 이따 하고요. 온도에 따른 고체 용해도. 용해도를 이제 알아보는 실험인데, 용해도 얼마인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73쪽인데, 방법은 이런 식이야. 물을 일단 10g씩을 넣어. 물 100g으로 해도 되는데 100g 너무 많으니까 일단 10g씩 넣을 거야. 그 다음에 4g, 8g, 12g, 16g을 넣어서 녹여요. 근데 이게 잘 끓여서 녹입니다. 끓여서. 어떻게 하냐면 가열을 해가지고 모두 녹을 때까지 가열을 해. 이렇게 물중탕으로, 가열장치로. 그럼 봐봐요. 원래 여기 안 녹아 있었는데 여기 안 녹아 있잖아요. 근데 끓이니까 어떻게 했어? 다 녹았지? 녹았어요. 그럼 다 녹으면은 불을 꺼. 얘를 가열장치를 끄고 식혀. 그러면 온도계 눈금이 내려가면서 뭐하라고 됐냐면 이제 불을 끄고 식히면서 각 시험관에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를 측정한다. 잘 보고 있다가 여기에 뭐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 그때 온도를 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왜 생긴 거냐면 용해도 그래프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랬는데 요랬는데 온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온도가 내려가다가 여기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72.6도씨에서 얘가 막 응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게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포화 상태. 그래서 그때 용해도가 160이 됩니다. 72.6도씨에서 160이 포화 상태가 돼요. 근데 왜 160인데 여기 16인데 여기 160이잖아요. 근데 이 실험을 물 10g당 해서 그래. 물 10g당.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 100g이면은 160g 녹이는 겁니다. 그거랑 비율이 똑같아요.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다가 72.6이 됐을 때 응결이 되는데, 그럼 그때 용해도가 160이 되는 겁니다. 물 100g당 160g까지 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온도가 낮아지다가 63.9도씨가 되면 120g 이제 용해도가 이제 다 포화 상태가 돼서요. 이게 이제 석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용해도는 물 100g당 120g까지 녹는다는 뜻이니까 용해도가 120이 되고, 요 온도에서는 80도씨, 요 온도는 40, 80이 아니라 40. 이렇게 해서 용해도 곡선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알겠지요? 고체 용해도는 대부분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증가한다. 탐구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풀어봐 주시고, 자, 결정이 생길 때는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다가 포화 상태가 됐을 때 결정이 생기는 겁니다. X고요. 시험관을 식힐 때 흰색 결정이 생기는 까닭은 더 이상 질산칼륨이 녹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포화 상태가 됐다, 이런 소리고.
자, 물 10g에 지산칼륨이 더 많이 녹이기 위해서 온도를 높이면 된다. 뭐 맞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46.5도씨에서 물 100g에 지산칼륨이 80g이 녹으면 포화 용액이다 라고 써졌는데, 이거는 용해도를 봐야 되니까 그러네요. 예, 80만큼 녹였을 때 결정이 된 거고 46.5도씨에서 된 거니까 포화 상태가 된 게 맞죠. 예. 그 다음에 63.9도씨에서 지산칼륨 포화 수용액 220g에는 지산칼륨이 120g이 녹아있다.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게 용액이랑 용매랑 이런 거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일단 63.9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냐면 120이야. 120.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물 100g에 질산칼륨이 120g 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액, 이걸 합치면 용액이거든요. 용액의 양은 얼마죠? 220g인 거, 용액은. 그래서 이거 맞는 거. 포화 수용액 220g에는 질산칼륨이 120g 녹아있는 게 맞는 겁니다. 포화 용액은 220g 있는 거고요. 그 중에 100g은 물이고 120g은 질산칼륨이 되는 겁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질산칼륨 용해도는 증가를 하게 되니까 X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20도씨 물에 대한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는 36이다. 그러니까 20도씨에서 물 100g에 이만큼 녹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물이 50g이래. 최대로 얼마 녹겠어요? 그러면 절반, 18g 최대 녹는 겁니다. 절반, 물의 양이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녹는 용질의 양도 절반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액을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용액을 온도를 60도씨까지 낮춥니다. 온도를 60도씨로 낮춘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90도씨에서 온도는 그대로 두고 용질 있죠. 어떤 고체니까 그냥 용질이라 쓸게요. 용질을 얼마를 더 넣으면 되냐면 30g을 더 녹이면 됩니다. 용질을 30g 더 녹인다. 알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의 이거 글을 잘 많이 읽고 많이 풀어봐야 돼서 어렵거든요. 일단은 74쪽 요거 좀 이따가 해야겠다. 여기 잠깐 밀도 이런 거 되어 있나요? 여기 밀도 이런 거 되어 있어요? 책 넘겨보면 76쪽 되어 있어요? 밀도 되어 있어요? 용해도를 그럼 12번부터 그럴 것 같은데 앞에 연습하고 하는 게 낫겠다. 유제하고 합시다. 여기서 잠깐의 유제 1, 2번 먼저 해보십시오. 유제 1, 2번. 자, 그러니까 A점은 60도씨에서 원래 C까지 녹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쩌다가 생기는 거 사실은.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과포화 용액이라고 해요. 과포화 용액. 근데 이런 거는 곧 요만큼이 석출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아무튼 A 용액은 불포화 용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60도씨에서 150g까지 녹았다 이런 소리인데, 이거는 불포화 용액이 아니라 과포화 용액이고, B 이 선상에 있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포화 용액이 맞고,
자, B점의 용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용액이 250g이 있대. 근데 봐봐, 잘 보시면 용해도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 B의 용해도가 얼마예요? 150이지. 근데 이거는 용질이 150이 녹는다라는 소리고, 그때 용매의 양은 100이야. 그러니까 용매 100에다가 녹는 양 150 더하면 250이 되죠. 근데 이 용액이 250 있다라는 거는 지금 포화 상태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화 상태인 애를 온도를 낮추면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결정이 석출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이해 갑니까 이거? 그 다음에 C는 포화 용액이 맞고요. 이것도 용액이 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해도가 100이기 때문에 용매 100g당 용질 100이 녹으면 용액이 200이 되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용매가 100g 썼다라는 게 중요한데, 용매가 100g 있을 때, 100g일 때, 자, 20도씨에서의 용해도가 20도씨로 높이면이구나. 20도씨 높이면 B점의 용액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용질을 더 넣어준 게 아니라 그냥 온도만 높인 거야. 그러면 이제 D가 되는 거야. D. X. 그 다음에 D점의 용액은 불포화 용액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D점은 불포화 용액이 맞아요. 지금 포화가 안 된 거니까. 80도씨에선 포화 용액은 B입니다. B. D점의 용액을 냉각하거나 용질을 더 넣으면 포화 용액이 된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D 상태에서 온도를 낮추는 거야. 이렇게 낮추면 포화 용액이 되고, 용질을 더 녹이는 거야. 더 녹여. 그러면 포화 용액이 돼요. 이게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D점의 용액 200g을 온도를 40도씨로 낮추면 결정이 석출된다. 40도씨로 낮추면 결정이 석출된다. 맞죠? 얘가 40도씨가 돼. 이렇게. 그러면 용해도는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만큼은 안 녹으니까 석출이 되는 겁니다. 알게 됐어요? 석출되는 게 맞고, D점의 용액 200g에, 근데 D 200g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용매가 100g이고 거기에 용질을 100g 녹여 놓은 겁니다. 그런데 150g을 더 녹여. 그러면 B점의 용액이 되느냐?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50g만 더 녹이면 돼. 50g만. 근데 여기다가 지금 150g을 녹이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가 돼요. 그 과포화 상태긴 한데, 이거 X 50g만 녹이면 됩니다. 50g. 자, 곡선상 용액은 포화 상태이다. 맞는 이야기이고요. 곡선상에서의 용액은 포화 상태이다. 온도가 높을수록 고체의 용해도가 커진다. 이것도 맞고요. 80도씨 물 100g에 가장 많이 녹아있는 물질은 질산나트륨이다. 80도씨에서 용해도로 읽는 거예요. 80도씨에서. 질산나트륨 같지만 잘 봐요. 여기 질산칼륨이 끊겨져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질산나트륨보다 더 어떨까요?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질산나트륨이 다 틀려요. 질산칼륨이 더 높습니다.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황산구리 2이다. 아니고 질산칼륨이고,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것은 염화나트륨이다. 뭐 맞죠? 그쵸? 별로 없어요. 가파르지 않아요. 60도씨에 물 100g을 녹여 만든 포화 수용액을 20도씨로 냉각할 때 석출량이 가장 많은 것은 질산나트륨이다. 자, 다시
60도씨의 물, 60도씨의 물 100g에 포화 용액을 만든 후 포화 상태 만들어서 다 그 다음에 20도씨로 냉각한대요. 20도씨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질산나트륨은 얼마큼 생기냐면 요만큼 생겨요. 요만큼 요 차이만큼. 근데 질산칼륨은 여기서 여기니까 이만큼 속출됩니다. 근데 황산구리는 한 요만큼. 요만큼 되게 조금 소금인데 제일 많이 속출되는 것은 질산나트륨이 아니라 질산칼륨. 자, 40도씨의 물에 대한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63이다. 40도씨 읽으면 되죠. 질산칼륨 63 맞네요. 맞아요. 여기 점이 찍혀 있습니다. 40도씨의 물 질산칼륨 63. 자, 40도씨의 질산칼륨 포화 수용액 163g을 그럼 이게 63이 용해도인데 수용액이기 때문에 용매양 100g 더하면 163이 나오고 수용액의 양이 163이 나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용매를 100g 썼다라는 거예요. 용매를 100g 썼을 때 그런 애를 20도씨로 냉각을 한대요. 질산칼륨은 20도씨로 냉각을 한대요. 그러면은 여기 30이네 30. 그러니까 63g이 녹아 있었는데 30g만 녹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33g이 석출되는 게 맞습니다. 알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어려운 건데 이거 사실은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유형 1은 물이 100g 있을 때는 좀 쉬워. 100g이 아닐 때는 좀 어려워. 근데 이제 용액의 질량을 제시된 경우에 더 어려워. 제일 어려운 거는 이제 3번인데 쉬운 거부터 물이 100g인데 A를 50도씨에서 포화 용액을 만들었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50도씨에서의 용해도가 얼마입니까? 35요. 그러니까 35g까지 녹였는데 20도씨로 냉각을 했대. 20도씨. 그러면은 20밖에 안 녹아. 아까 35를 녹였는데 20만 녹아요. 그러면 이제 15g이 석출되는 겁니다. 15g이 석출된다. 결정으로 석출된다. 유제 1번 옆에 유제 1번 한번 해보십시오. 네, 얼마예요? 25g? 25g 좀 이상한데 70도씨의 물 100g에 A를 녹여 포화 용액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70도씨에서 용해도가 60이니까 60까지 녹이고 맞구나 50도씨로 냉각한대요. 그럼 포화 용액이 35죠? 35는 녹고 나머지 25g은 석출. 25g 맞네요. 25g 석출 맞습니다. 그래서 물이 100g일 때는 쉬워요. 금방 하시면 되고 근데 100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약간 비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50g 있대. 25g을 녹여서 만들었대요. 그럼 이거를 물 100 그러니까 50g에 25g 녹였대. 근데 20도씨의 용해도를 보는 거야. 20도씨의 용해도가 얼마죠? 20이지. 근데 이거는 20은 물 100g일 때는 20을 녹일 수 있다라는 거고 물이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최대 몇 g까지 녹겠어요? 100g일 때 20 녹아. 근데 물이 50g이야. 10 녹겠죠. 10. 그러니까 25g 중에
25g 중에 10은 녹고 나머지 15g이 석출되는 겁니다. 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물이 50g이야. 근데 물이 100g일 때는 용해도가 7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예요? 60. 용해도 20도씨로 생각하는구나. 근데 이제 60인데 50g 녹였으니 미안 다시. 그러니까 아무튼 이걸 녹인 상태에서 용액의 온도를 20도씨로 생각하는데 2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예요? 20이요. 20이지. 근데 그거는 물 100g 기준으로 해서는 20까지 녹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써져 있는 게 이게 20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물 100g일 때 20g 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이 몇 g 있어요, 물이? 50g. 50g 있잖아.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0g 있는 상태에서는 얼마까지 녹겠어요? 최대 10g까지 최대 녹는 거죠. 그쵸? 근데 처음에 얼마 녹였어요? 25. 25를 녹였는데 10g은 녹아있고 나머지 15g은 석출되는 거지. 유제 풀 수 있어요, 이거? 유제 2번? 네. 유제 2번 해보시고. 였는데 지금은 물이 200g이야. 200g입니다. 그런 물질 A를 60g을 녹인 용액을 20도씨로 생각한대요. 20도씨에서 용해도 얼마죠? 20이지. 근데 이건 물 100g일 때 20g 녹는다는 소리예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물이 200g이야. 얼마까지 더 녹겠어요? 40. 그쵸, 40g까지 녹아. 근데 처음에는 얼마 녹였냐면 60을 녹였습니다. 60 녹였는데 40까지만 녹고 나머지 20g은 속출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3번이 제일 어려운 건데, 용액이라고 말하는 거는 용질이랑 용매랑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70도씨에서 포화 상태인 용해도를 보는 거야. 7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나? 6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0. 70도씨에서 용해도가 60이야. 용해도가 60이라는 말의 뜻은 물이 100g 있을 때 용질은 A는 60g까지 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합하면은 용액인데, 용액이 그럼 얼마 있지, 용액? 160이지. 근데 용액이 160이야 지금? 아니죠. 몇 배죠? 2배지. 그 2배라는 것은 물도 2배, 얘도 2배인 거야. 그래서 물이 200g 있는 거고 얘도 120g 있는 거예요. A도. 그런 상태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지금 물은 200g이고요. A는 120g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50도씨로 냉각을 하는 거예요. 50도씨의 용해도가 얼마죠? 35요. 35지. 근데 쟤도 35라는 것도 물이 100g 있으면 35g 녹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우리가 물이 100g이 아니야. 물이 200g이야. 그러면은 얼마까지 녹겠어요? 70. 70까지 녹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 녹여놓은 게 120인데 나중에 70까지만 녹으니까 50g은 석출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3번도 한번 해봐 주시고 0.5g. 잘했습니다. 10.5g. 일단은 뭐 해야 되냐면 50g의 용해도 보셔야 됩니다. 50도씨에서 용해도 50도씨에서 용해도는 35입니다. 35. 그럼 그 뜻은 100g, 물 100g에 35g이 녹는다는 소리입니다. A가. 그럼 용액이잖아, 용액. 그 용액이 135g 있는데 요거 절반이죠, 절반. 네. 절반이면은 이런 뜻이야. 이게 물이 50g이고 요것도 17.5인가요? 17.5g 있다라는 거예요. 절반이 있으니까. 그런데 얘를 20도씨로 생각한대. 물의 양이 50g 밖에 안 됩니다, 지금. 20도씨의 용해도가 20인데, 100일 때는 20이 맞는데, 50이면은 이거 절반만 녹으니까 10만 녹는 거야, 10만.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17.5에서 10만 녹으니까 빼면은 7.5g이 석출되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은데, 잘했습니다. 그래서 용해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2번부터 18번까지 풀어보면 되겠네요. 12번부터 18번. 맞춰보겠습니다. 설탕이 물에 녹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설탕은 용질이고요. 물은 용매입니다. 설탕이 물에 녹는 과정은 용해, 설탕물은 용액이고 일정량의 물에 녹을 수 있는 설탕의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량의 물에 녹을 수 있는 설탕의 양은 온도에 따라 다르다 맞고요. 일정량의 물에 설탕이 최대 녹을 수 있는 용액은 녹아있는 용액은 포화용액이다. 5번 틀렸고 답이고 포화용액입니다. 그 다음에 용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 맞고요. 용해도는 어떤 온도에서 용매다. 액이 아니라 용매 100g에 녹는 최대로 녹는 용질의 그람 수이다. 이거 틀렸고 답이고 용해도는 용질과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맞고요. 고체의 용해도는 대부분 온도가 증가할수록 높을수록 증가한다. 맞고 기체 용해도는 이거는 아직 안 했는데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이거 맞아요. 자, 20도씨 물 50g입니다. 이런 거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물질, 고체 물질 40g을 넣어서 녹인 후 거름 종이로 걸렀더니 15g이 걸러졌다. 무슨 얘기는 25g까지만 녹았다는 소리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25g은 녹고 나머지 15g은 안 녹았다. 그러면 용해도는 물 100g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물이 100g 있다면 이 고체 물질은 50g까지 녹을 것이고 그럼 용해도는 50이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넘어갑시다. 자, 물 100g이라고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포화 용액을 만든 후 20도씨로 냉각할 때 석출되는 양이 가장 많은 것은 그런 거는 만약 가파른 애가 가장 석출 많이 되는 거예요. 60도씨에서 많이 녹았다가 20도씨에서 조금만 녹으면 석출되는 양이 제일 많은 겁니다. 질산칼륨이 되는 거고 2번 이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번에 자, 용해도 곡선에 표시된 점은 포화 용액이 되는 거 맞고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것은 염화 나트륨이다 맞고요. 40도씨 물 100g에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는 물질은 질산나트륨이다. 그러면 봐야죠. 40도씨의 물에서 질산나트륨 제일 많이 녹네. 질산나트륨 가장 많이 녹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물 200g에 질산칼륨 63g을 녹아있는 용액은 포화용액이다. 40도씨에서의 용해도가
질산칼륨이었나? 63인데 물 100g당 63이고 물이 200g이 되면은 126g까지 녹는 겁니다. 126g. 그래서 63g 녹이는 게 아니라 126g을 녹여야 됩니다. 틀렸어요. 틀리고 답. 그 다음에 60도씨에 물 100g에 황산구리 35g을 녹인 후 20도씨로 냉각하면 황산구리가 15g이 결정이 되냐. 물 100g 기준이죠. 2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냐면 황산구리는 20이네. 20. 그러면은 전체 35g 녹였는데 20g만 녹고 나머지 15g은 속출되는 게 맞네요. 그쵸? 답 4번. 그 다음에 17번에 질산 나트륨의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게 어려운 건데 포화 용액 124. 일단 80도씨에서 용해도를 보시면은 148인데 이거는 물 100g에 질산 나트륨이 148g 녹아져 있으면은 포화 용액이라는 소리인데 근데 그럼 248이에요. 근데 보니까 포화 용액이 절반밖에 안 돼. 124밖에 안 돼. 그럼 물도 절반인 거고 녹는 애도 절반 녹아 있는 거야. 이렇게.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 물이 50g이 있는 상태예요. 그거를 40도씨로 냉각한대. 근데 40도씨에서 용해도는 104죠? 근데 물 100g에 104g 녹는 거니까 50g이면은 52g만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74g이 녹아 있었는데 52g만 녹으니까 나머지 22g이 석출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18번에 자, A점과 B점의 용액은 불포화 용액이다. 아니, 포화 용액이지. C점에서 용액에는 용질을 더 많이 녹일 수 있다. 더 녹일 수 있지, 불포화 상태니까. 옳은 거 찾아야 되는 건가? 없다라고 되어 있군요. 있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 50g, 60도씨의 물 50g에는 이 물질 최대 100g 녹을 수 있다. 자, 아니죠. 그것도. 왜냐면 이제 60도씨에서 용해도가 100이긴 한데 물이 100g이면 100을 녹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이 50g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물질은 최대 50g까지 녹일 수 있습니다. A점의 용액 250g을 A점은 포화 상태란 뜻인데 용해도가 150이에요. 그럼 물 100에다가 150을 더 녹이면 용액이 되고 용액이 125g 있는 거네. 60도씨까지 냉각하면은 고체가 50g이 속출되냐. 60도씨에서 용해도가 100입니다. 100. 근데 물 100g에 100까지만 녹는 거니까 50g 나머지 50g은 석출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C점의 용액의 온도를 높이면 포화 용액으로 만들 수 있다. 온도를 높입니다. 잘 봐요. 여기서 온도를 높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전히 불포화 상태가 됩니다. 불포화 상태. 네, 불포화가 된 거. 기체 용해도는 아직 안 해가지고 내가 선생님이 18번까지 하라고 했나요? 네. 18번까지 하라고 했고 서술형은 21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밀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23번이랑 실력탄탄 2번 23번이랑 실력탄탄 2번 해보겠습니다. 자,
23번인데요. 예, 물 40도씨의 물 100g, 물이 일단 100g이네. 이만큼 녹아있다. 근데 이제 포화 용액보다, 포화 상태보다 더 조금 녹인 거예요. 그런 애를 포화 용액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질산칼륨의 질량을 풀이 과정과 함께 서술하시니까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좀 더 넣어서 포화 용액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물이 100g 있기 때문에 포화 상태가 되려면 62.9g이 필요해. 근데 여기서 지금 31.9는 있잖아요. 그거 빼주시면 되고, 빼면은 31g 더 필요하네. 31g이 더 필요합니다. 31g 더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80도씨에 물이 200g 있습니다. 200g. 질산칼륨을 녹여 포화 용액을 만든 후 60도씨로 냉각했을 때 속출되는 결정의 질량은 얼마냐? 80도씨에서 170.3까지 녹는 거는 물이 100g 있을 때 그렇게 녹는 거고요. 물이 200g 있으면은 이만큼 녹죠. 240.6g까지 녹죠. 근데 346인가요? 그래. 그런데 60도씨로 냉각한데 60도씨에서는 물이 100g 있으면은 109.2가 포화 상태인데 그거의 2배만큼이 더 녹을 수 있어요. 그래서 340.6에서 109.2의 2배 빼면 됩니다. 218.4 340.6에서 뺍니다. 빼면 2고 꺼져서 3이고 120.2 122.2g 속출. 그 다음에 이번에 가와 나는 포화 용액이다. 포화 용액인 거는 A, B, C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나와 다는 같은 질량의 고체 물질이 녹아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 다죠. 나와 다. 그럼 나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나가 C네. 나. 이거 다네. 그 다음에 가를 30도씨로 냉각하면 고체 50g이 속출된다. 가를 50g 석출되려면 70에서 20이니까 물 100g 기준이었잖아요. 그쵸? 그럼 C였던 애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제 A가 돼야죠. 그래서 고체 50g이 석출된다. 그러면 가가 C구나. 여기 나가 아니라 잘못 봤네요. 같은 질량이 있으려면은 요게 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고 가를 냉각시켰을 때 3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30g에 50g의 결정이 속출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요. 가는 CBD 순으로 쓰면 되겠다. CBD 네, 3번 답 3번이 맞습니다. 됐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한 거는 고체의 용해도예요. 고체의 용해도. 근데 기체의 용해도 이제 다시 해보면 고체는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일단은 물질들이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애에 결합을 끊어서 다른 애들이랑 잘 섞이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온도를 높여야지 이 결합이 분자 운동 활발해지면서 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녹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높여야지 용해도가 대부분 증가해요. 근데 감소하는 애도 있어요, 몇몇.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중학교 때 배우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아무튼 대부분 용해도가 증가를 합니다. 가열을 해주면. 근데 기체를 액체에 녹이려면 기체는 원래부터 날아다니고 있던 애예요. 이런 애를 여기다 녹여야 돼. 그러려면 얘를 가열을 해주면 안 돼요. 왜냐면 가열해주면 더 날아가. 그래서 냉각을 시켜줘야지 얘가 움직임이 덜해지고 얘가 이렇게 섞일 수가 있습니다. 녹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를 합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온도가 낮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기체는 원래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못 날아가게 뚜껑을 막아 놓고 아니면 압력을 줘. 압력을. 그래서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기체는. 근데 고체는 압력이랑은 상관이 없고 고체는 압력이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며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다. 고체는 압력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기체는 압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험을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 기체가 원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녹아 들어가는 거를 보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원래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고체는 녹아 들어가는 게 보이지. 이렇게 덩어리가 있다가 쓱 없어지면은 녹는 거잖아요. 기체는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되냐면 사이다 같은 거를 이용하는 건데 탄산음료 같은 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녹아 있는 거를 이용하는 거야. 이미 녹아 있어. 녹아 있는데 안 녹으면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기포가 올라올 때는 보이잖아요. 녹아 들어가는 건 안 보여도 기포가 올라오는 건 보입니다. 근데 기포가 올라와서 뭐하냐? 올라온 다음에 이게 터져가지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탄산음료를 넣고 얼음물에 넣으면 온도가 낮죠. 그러면 기포가 조금 발생해. 조금 발생한다라는 게 용해도가 높다라는 거, 더 녹아있다라는 거예요. 안 녹는 애들이 별로 없다. 근데 뜨거운 물에 넣으면 많이 발생해. 그럼 이게 많이 녹았다가 아니라 안 녹아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온도가 높으면 기포 발생량이 높습니다. 큽니다. 근데 용해도는 반대야. 안 녹은 애들이 기포가 돼가지고 막 날아가는 거니까 날아가는 애가 많으면 녹는 양이 적은 거예요. 용해도가 감소한 겁니다. 이해하실까?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탄산음료인데 가만히 냅두면 기포가 이게 뽀글뽀글 생겨요. 이게 안 녹는 애들이 생겨. 근데 뚜껑을 막아놨기 때문에 여기 기체들이 누르는 압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압력이 큰 겁니다. 압력이 A가. 뚜껑을 열면은 기체가 막 날아가면서 압력이 줄어들어요. 압력이 줄어들면 탄산음료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데 많이 발생하는 거는 용해도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용해도가 크면은 잘 녹는 거고 용해도가 작아서 그런 겁니다. 자, 다시 그래서 온도에 따른 이제 영향을 보면 여름철에 물고기가 수면 위로 입을 내밀고 뻐끔거린다. 여름철이라는 게 중요한데 여름철은 온도가 높은 거죠? 그러면은 원래 호수에 산소가 많이 녹아 있어야 되는데 산소가 잘 안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나마 산소가 많이 녹은 곳이 수면 근처입니다. 왜냐면 이제 산소가 이제 잘 녹아 들어가겠지. 그래도 그나마. 그래서 수면에 있는 데까지 올라와가지고 숨을 쉬는 거예요, 얘가.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압력에 따른 거를 보면은 탄산음료 뚜껑을 열면 그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압력이 낮아지면 하얀 거품이 생깁니다. 용해도가 감소해서. 자, 그 다음에
이런 잠수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잠수병. 잠수병은 왜 걸리냐면 잠수부가 이렇게 잠수를 해요. 잠수를 하면 뭐 한 30m 들어가면은 한 4기압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30m를 잠수해서 4기압이다. 그러면은 공기 중에 질소가 혈액에 원래 잘 안 녹는데 압력이 높으니까 용해도가 증가해서 녹아요, 혈액에. 녹았다가 사람이 갑자기 위로 올라와.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이? 낮아지겠죠.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지. 그럼 감소하면 녹았었던 애들이 기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혈관을 이렇게 막아. 그래서 혈류 흐름이 안 좋아져서 사람이 죽어요. 그런 게 잠수병입니다. 잠수병. 녹아 있었던 질소 기체가 빠져나와서 기포를 형성하여 혈관을 막으면 잠수병에 걸릴 수 있다. 이게 되게 건강하던 사람도 잠수병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했다가 올라올 때는 서서히 올라와야 되는데 뭐 바쁘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죽은 사례가 있어요. 세월호 구조하거나 이럴 때 잠수병 때문에 죽은 적이 있습니다. 11번 한번 풀어봐 주시고, 탄산음료를 냉장고에서 넣어 차갑게 보관하는 까닭은 온도가 낮을수록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야지 탄산이 녹아있지. 예, 안 그러면은 이제 김이 빠진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진짜 맛이 없잖아요. 김 빠진 사이다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기체의 용해도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몇몇 문제 안 푼 문제 한번 풀어봐 주시고, 뭐 19번부터 해서 몇몇 안 푼 문제 풀어봐 주세요. 19번이죠? 19 맞나요? 그러니까 얘가 뚜껑을 막는 거는 압력을 높이려고 막는 겁니다. 기체가 못 빠져나게 하면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음물, 실온 50도씨 물 이런 거는 온도를 조절하는 거고요. 예, 기포 수는 지금 E랑 C랑 A는 다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생하는 기포 수는 E가 제일 많아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감소해서 기포가 많이 생기는 거고요. 용해도가 가장 큰 것은 온도가 낮으면서 압력이 커야 됩니다. B가 돼야 되고, B가.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커진다. 온도는 낮을수록 압력은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커지는 거고, 기체 용해도와 압력의 관계를 설명하려면, 그러니까 압력하고 관계 설명하려면 온도가 똑같았는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안 맞고, 근데 BDF는 온도에 따라서, 압력하고 관계가 아니라 온도에 따라서 A, C, E를 비교하면 온도와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온도가 달라지면 이제 압력 조건이 똑같은 상태에서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뚜껑은 다 열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체 용해도와 관련된 현상이 아닌 것은 해녀나 잠수부에게 잠수병이 걸린다. 이거 맞는 거고요. 탄산음료도 용해도랑 관련이 있는 거고, 이것도 여름철에 물고기가 수면에 올라오는 거 산소 용해도랑 관련이 있고, 염소로 소독한 수돗물을 끓이면 염소 냄새가 사라진다. 이것도 맞는 건데, 염소가 원래 기체거든요. 기체. 그래서 가열해지면은 염소의 용해도가 감소해서 날아가는 거고요. 물이 들어있는 컵에 얼음을 넣으면 얼음이 물에 뜬다. 그거는 상관없고, 이거는 뭐 밀도나 뭐 이런 거랑 상관이 있는 건데, 기체 용해도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네, 5번 답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많이 기포가 발생하는 거는 온도는 높고 뚜껑 열리네. C. 네, 온도가 높고 기압이 압력이라고 하죠. 압력이 낮으면 압력이 낮아서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다.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됐죠? 출력 탄탄까지 됐고 소나무 분리